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화요일에 격주로 만나는 새로운 코너 시작하는데요. 광주 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 김성우 광주 세무사회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정보 전해 주실 걸로 믿고요. 자, 먼저 CBS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우 회장입니다. CBS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세금과 관련한 좋은 정보 전해주실 텐데 이렇게 광주지방 세무사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CBS 청취자들이 세무 지식과 소중한 세무 정보를 접하게 돼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2주 간격으로 저희 세무사가 출연해서 세금 종류별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CBS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세무사들의 세금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할 납세 의무가 있는데 하지만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금에 대해서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유머인데요. 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남자와 여자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네. 모든 사람이 세금 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왕에 내셔야 하는 세금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 세금 고지서가 뭐 이렇게 모바일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바로 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금하면 이 학교 때 배운 가정맹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르네요. 네, 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나눔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맹어의 뜻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뜻인데요. 네, 우리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나라 살림에 올바로 쓰였으면 합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회장님은 아무래도 세무조사 경험이 좀 많으시죠? 네, 저는 38년여 국세공무원 근무 기간 동안에 한 15년여 기간을 조사 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전현직 통틀어 가장 많은 기간 근무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세무조사 실무 경험이 상당히 이렇게 많으신데 그 노하우도 축적됐을 것 같고요. 이 세무조사를 좀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요. 네,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납세자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그래도 큽니다. 이 세무조사를 분류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세무조사를 크게 분류하자면 정기세무조사,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무조사, 정기세무조사 말씀해 주신 대로 비정기세무조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정기세무조사는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경우에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합니까? 네, 정기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을 전산으로 성실도를 분석합니다. 네. 전산 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인데요. 국세청에서는 2015년에 총 사업비 2,300여 원을 투입해서 통합 전산망을 개통했고요. 2019년에는 빅데이터 센터가 출범했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에서는 AI를 활용한 성실도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과학적으로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또 실시합니까? 네, 국세청이 여러 경로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 정보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제보한 탈세 제보, 또 FIU 정보 자료 및 신고 또는 제보된 차명 계좌 등에 의해서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을 때 네.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 방법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죠. 정기 세무조사는 현지 사업장 출장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아무래도 적출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요. 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로부터 과세 자료를 이미 제출받아서
국세청 사무실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이 조사 강도 차이도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되는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예. 세무조사 강도가 정기 세무조사보다는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게 FIU 금융정보자료에 의한 세무조사, 이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즉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약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탈법 금융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FIU 법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의심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된 의심거래, 고액 현금 거래를 분석해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금융기관 등 직원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자금 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심거래 기준은 2001년도에 5천만 원 이상 거래가 기준이었으나 2013년부터 기준 금액이 폐지되고 현재는 모든 현금 거래에 대한 의심 거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고액 현금 거래는 어떤 내용이죠? 네, 금융기관 등이 일일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2006년도에 5천만 원 이상의 현금 기준이 현재는 1,000만 원 기준으로 하향됐습니다. 예. FIU 금융정보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네, 금융정보분석원에 국세청,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파견돼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거래, 고액 현금 거래를 분석을 해서 세금 탈루 혐의 자료는 국세청에, 범죄 혐의 자료는 검찰에 제공돼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기왕에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정보를 요청해서 세무조사에 활용을 합니다. 예. 이 FIU의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수보가 되면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까? 네, FIU 금융정보자료가 국세청 첨단 탈세 방지 담당관실에서 1차 혐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리고 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하달됩니다. 지방국세청에서 정밀 분석해서 누적 활용으로 분류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예. FIU 금융정보자료가 검찰에 통보되는 범죄 혐의 자료와 국세청에 통보하는 세금 탈루 혐의 자료 이 구분이 명확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 통보 자료가 횡령 등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세청에 통보돼서 세금 추징에 활용되기도 하고요. 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되기도 합니다. 예. 서로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FIU 금융정보자료에 의한 세무조사 사례도 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직접 조사를 경험한 사례입니다. 예치에 의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착수를 했는데요. 납세자의 집 금고에서 10수억 원의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이 돈은 납세자가 선거에 출마하려고 회사 자금을 유출해서 모아둔 현금이었습니다. 회사 자금 부당 유출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예.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국민들의 현금 금융거래가 정부 당국에 의해 샅샅이 검증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납세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해받을 수 있는 현금 거래는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요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불법 탈법 혐의 거래는 FIU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FIU 금융정보 분석에 의한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특별한 정보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세무조사 관련 FIU 정보자료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CBS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주 뒤 다음 시간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상속 증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또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호 광주 세무사 회장이었습니다.